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11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 즉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충청남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역문화기금을 만들어 운용 중입니다. 반면 대전시는 단 한 푼의 기금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문화기금 조성이 의무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문득 최근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지역문화예술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현재 대전 지역 문화예술 분야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전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대전은 관련 지원 사업에 인색하기만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만이라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길을 터주는 건 정부의 몫이죠.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여는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10월 10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세남 오늘의 이슈. 문자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학생 두발 규정 찬반입니다. 앞머리가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하며 파마, 염색, 스프레이나 무스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두발 규정이 헌법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두발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 고등학교는 이를 거부하고 엄격한 두발 규정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두발 자유화 운동이 본격화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학생 두발 규정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두발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반면 적절한 규제가 학생의 본분을 지키게 할 수 있다며 두발 규정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학부모는 학생들의 지나친 외모 꾸미기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을 그 부작용으로 꼽고 있습니다.
학생 두발 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우물정 230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5시엔 대세남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10,000원권 보내드립니다. 5시엔 대세남은 라디오 FM 주파수 94.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KBS 대전 누리집 온에어 누르시고 지역국 대전 선택하셔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종된 정치입니다. 예,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안을 놓고 그 최민호 세종시장이 닷새째 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최민호 시장은 오늘 오전에는 이 세종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서 세종시 의회 의원들을 향해 그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식이 좀 길어지니까 최민호 시장 소속 정당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지원 사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 의원 7명이요. 그 지난주 토요일에 이 단체로 삭발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이 자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을 해서 이 최민호 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 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최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 주요 정치인들까지 나서면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단순히 세종시만이 아닌 정치권의 주요 논쟁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나서니까요. 이 더불어민주당도 좀 맞불을 놓는 형국인데요. 예.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이제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그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자는 거다 이렇게 좀 부연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약속받은 만큼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의 최민호 세종시장, 또 국민의힘의 주장. 하지만 현재 세종시 재정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하니 더 잘 준비해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 양측 모두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단식과 삭발까지 이어지는 이런 강대강 대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양측 주장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민주당은 지난해 이제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그 보통교부세가 크게 예. 줄어든 상황이고 또 지방세 수입도 감소해서 이 세종시 재정은 이제 비상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2027년 충청권 세계 하계대학 경기대회에만 최소 이제 1,400억 원 이상의 세종시 예산을 써야 한다. 따라서 이 당장의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 반면에 최민호 세종시장 측은요, 2026 세종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그리고 비축제는 이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요. 예. 2027년 그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이제 투입될 거고 또 토지 매입비도 5년간 분납할 계획이라면서요. 재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식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이 최민호 시장의 건강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하고요, 김현옥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최 시장을 찾아가서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최 시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이게 좀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가 벌써 50일을 넘기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세종시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세종시에서의 정치가 실종됐다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요, 이 단식 중인 최 시장을 찾아가서 이 국제도시 정원 박람회를 세종시 단독이 아니라 이 충청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김 지사는 이 세종시가 중심이 돼서 충남북까지 함께 어우르는 게 충청권이 참여하는 이 금강 정원 박람회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예. 제안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이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화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제안들이나 격려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보다는 정당 간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그런 우려가 좀 생기죠. 예. 일단은 그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요. 그리고 또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세종시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최민호 시장께서 이 단식을 이어가는 거 이거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 의원들도 이 국제도시 정원 박람회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그 최민호 시장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사라진 정치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뒤끝 장렬입니다. 예, 이건 또 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종시하고 마찬가지로요. 대전시에서도 좀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행사가 끝났음에도요. 대전 영시축제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민주당 주도로 했던 그 토론회 비판 그리고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었던 그 뒤로 갈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주도로 이제 지난달 24일에 열렸던 영시축제 평가 토론회에서 이 장철민 국회의원이요. 예. 연예인 공연에만 의존한 실패한 축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장우 시장이 국정에나 충실해라 이렇게 또 곧바로 맞받아치기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그 대전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요. 이장우 시장이 대전 중구 부구청장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 대전 중구가 주최하는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에도 가수들 많이 초청했는데 예. 그거는 왜 민주당에서 비판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은 대전 중구 부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서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대전 중구 부구청장이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구 부구청장도 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이 효문화뿌리 축제에는 유명 가수가 아니라 이 지역 출신 가수들이 좀 많고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예.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요. 영시축제에 얼마나 많은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좀 맞받아치면서 예. 이 효문화뿌리 축제 장점이 많지만 이 축제 공간에 한계가 있다. 산성동 일원까지 경제 효과가 퍼지지 않는 거는 아쉽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선출직 공직자인 광역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대전 동구가 주최했던 동구동락 축제에 대해서는요, 예. 이장우 시장이 좀 호평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대전 동구 부구청장에게 영시축제가 중앙시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많이 힘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동구동락 축제도 소재동이나 카페촌 등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면서요. 이 동구동락 축제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상반된 평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공개 회의 석상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 행사는 혹평을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 행사는 호평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된 거군요. 네, 그런 예. 셈이죠. 근데 여기에서도요, 또 이제 영시축제 비판에 대한 이장우 시장이 좀 남아있는 앙금 이런 게 좀 보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동구 부구청장에게 동구동락 축제 몇 명이 방문했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뭐 20만 명 정도 다녀갔다 이렇게 좀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이 대충 계산해서 또 누가 1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좀 비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장우 시장이 영시축제 비판과 관련해서 참 쌓인 게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뒤끝 장렬이라고 예. 정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상대 정당의 비판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시축제에 대한 비판은요, 민주당만 했던 것이 아니라 뭐 시민사회도 그렇고요, 원도심의 상인들도 뭐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비판을 이렇게 좀 정쟁의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이 공무원들을 상대한 회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장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다시엔 대세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가치가 있는 예술이나 기술을 보존하려고 지정한 국가 무형유산, 우리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는 무형문화는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7, 80대로 고령화됐고 전수하고 싶어도 전수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김준태 학예연구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학예연구사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형유산의 전승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소식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일단 네.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청취자분들께서 무형유산이라고 하면 약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아직은 더 익숙하신 용어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같은 단어인데, 이게 지난 5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법률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고요. 예. 이제 무형문화재도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의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것으로 수많은 공동체와 집단을 둘러싼 역사나 환경 등의 그런 어떤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그런 무형의 그런 문화적 유산을 말하는데, 예. 쉽게 말해서 우리 과거의 전통시대 우리 선조들이 수백, 수천 년에 걸친 경험으로 체득한 삶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 자산이 무형유산인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과도 연결지을 수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국가 무형유산 그리고 또 시도 무형유산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충청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형유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단 떠오르는 것이 서산 박첨지놀이, 또 공주 안진굿, 보령외연도 당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몇 종목의 무형유산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 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는 총 56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무형유산을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 무형유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천의 한산 모시짜기, 그리고 예.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유산청,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부여의 은산 별신제, 그리고 당진 면천 두견주 등 한 6개 종목 정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충청남도 무형유산은 이제 1974년에 이제 서천 한산 세모시짜기가 처음 지정된 이래로 예. 올해 9월에 지정된 부여 세도 가회리 장군제까지 총 56개 종목이 있고, 이제 또 이 종목들을 이제 전승하기 위한 전승자들을 또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 한 97명 정도가 현재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예. 우리 저희 도에서 그분들의 이제 전승 지원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래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0년, 100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이런 전통 무형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기능 보유자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네네. 전승자가 없어서 전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의 무형유산이 56개 종목이 있고, 예. 그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이제 각 종목의 필수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량을 갖춘 분들을 보유자 전승교육사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세요. 활동하시는 전승자분들의 이제 평균 연령이 거의 이제 70대 초중반 이제 이렇게 되시고, 예. 또 이제 무형유산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보다는 시골에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요. 예. 이게 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긴 한데, 또 이제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또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랑 다 맞물려 가지고 무형유산도 소멸 위기에 있는 상황이 좀 많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56개 종목 중에서 한 3종목, 예. 저희 아산 대장장, 아산 안준굿, 계룡 강독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 이제 그 뒤를 이을 전승자를 저희도 찾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예.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술이나 기량이 그 전에 보유자 선생님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예. 저희가 어떻게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뭐 예. 전국에 있는 모든 무형유산들이 처해 있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전승자가 없어서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가 어려운 것이 뭐 고령화 문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하계영 무사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제 제가 무형유산 관련해서는 이제 자문을 구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좀 계신데요. 예. 그분들이 이제 무형유산 조사를 위해서 이제 시골 마을에 방문하시는데, 수백 년 정도 이제 내력을 갖고 있는 마을 제사, 마을 의례를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러 다니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든가 뭐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제사 의식도 하나의 무형유산이고 근데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오래된 마을 제사를 지낼지 말지를 막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예. 근데 그 동네도 크게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 제사를 못 지내는데 예. 마을 제사를 안 지내도 사실 그런 어떤 마을의 그런 행사를 안 해도 확진자나 이런 게 안 나오다가 예. 오히려 그런 유행이 지나서 다시 제사를 지내니까 마을 주민들이 코로나에 막 걸리고 확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마을 제사에 갖는 어르신들이 갖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을 제사가 갖는 뭔가 상징성과 강미성. 전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뭔가 좀 생각의 변화가 생겼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예. 변화하는데 그런 이제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리 현재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고 막 변화가 무쌍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예. 있는데 그런 세월의 변화 속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 확 줄어들었고 또 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이런 급속한 기술 발전들이 또 고령화, 인구 감소 등과 함께 이제 무형유산을 전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전수를 받으시거나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야가 겹치는 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뭐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연말을 해오시던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이제 시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예. 이제 조금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좀 열심히 하시도록 이제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이게 본업이 아니고 생업이 아니시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조금 등한시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고 아무래도 예,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평가를 따로 받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평가 기준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죠. 예.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무형유산이라는 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예, 거다 예. 보니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라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무형유산이라는 거를 이어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앞으로 전승자나 또 계승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걸쳐서 만들어왔던 무형문화가 사라진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형유산 보유자 또 보유단체 지원도 하고 계시고요. 또 지원도 확대하는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 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이제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이제 전수교육이나 후진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전승지원금이라는 거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전승지원금 같은 경우에 보유자는 120만 원, 월 120만 원, 전승교육사 60만 원, 명예보유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예. 또 법적으로도 사실 이분들이
대중 앞에 공개하는 그런 행사를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렇다 보니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또 필요하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어떤 그런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공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그런 뭐 이제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국비 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예, 국비를 따오면은 이제 현장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지원의 방향을 조금 예.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승 교육사마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네. 뭐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 보전에 대한 목소리는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제 현실과 이것을 바라는 목소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시군에서 또 관련 조례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도에서도 기존에 이미 일단 무형문화재 조례는 이미 있었는데요. 예.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 용어 변경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내용 같은 거를 이제 또 추가해서 저희 또 도의회의 박기영 의원님과 함께 예. 무형문화재 조례를 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요.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이제 그 공포가 되었고 예. 이 그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 한 뭐 전승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도지사가 뭐 공공기관 및 시군의 전승자들이 만든 전승 공예품을 뭐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 또 뭐 이제 무형유산 육성을 위해서 전승 공동체 지정이나 뭐 우수 이수자 선정 지원 규정 같은 거를 이제 조례에 담아서 이제 예. 앞으로는 이제 더 지원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정작 당사자가 아닌 보유자가 아닌 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 실제 보유자 선생님들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책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보유자의 기술, 특성 이것을 이제 또 기록화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방향입니까? 네,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이제 조상님들의 이제 삶의 지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처럼 전승자라는 매개체가 없으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래서 기록화라는 게 이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무형유산 기록화를 한 2010년도부터 꾸준히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제 해당 무형유산의 역사라든가 뭐 연행 방법 그리고 예. 전승 도구 소개 그리고 전승 실태 현황 등을 이제 빠짐없이 기술해가지고 책으로도 출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기록 도서가 출간이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고 나서부터는 한 2018년 정도부터는 예.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각 이제 종목별로 이제 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 아. 영상을 또 지금도 제작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그 기초자료 확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전승자들이 이런 영상이나 책을 가지고서 전수교육에 활용한다거나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짧은 홍보 영상 같은 뭐 클립 영상 같은 거를 이제 편집본으로 만들어서 예. 또 일반 대중분들한테도 무형유산을 알리는데 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뭐 책으로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영상으로 2018년부터 작업을 해 오고 계시는데 우리 그 무형 유산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부감은 좀 없으세요? 되게 좀 잘 협조해 주십니까? 예, 저희가 충분히 이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저희의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하나 영상을 찍으려면 정말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정말 그러니까요.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 안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저희도 보상을 조금 해드리고 하면서 그리고 예. 이제 결과물을 갖다 드리면 엄청 또 뿌듯해 하세요. 예. 자기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가기 전에 예.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뿌듯해 하시는 경우도 있으셔가지고, 예.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뭐 무형유산 전승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도에서 이 무형유산 관련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전승자분들 개인이 그거를 체감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예.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제 무형유산을 전승하고자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늘리는 게 뭐 제 업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뭐 전승자 간담회라든지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승을 위해서 그런 뭐 컨설팅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 같은 거를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고, 예. 또 그런 노력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뭐 지금도 열심히 힘써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인터뷰. 고령화와 전승 교육사가 없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충남 무형유산 실태와 보존 대책에 대해서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김준태 학예연구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대전청년데이센터 우수정 센터장, 장재랑 로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2025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 가운데 옴니버, 아보하, 토핑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이렇게 5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업이 5가지 키워드를 MZ세대들, 청년들은 얼마나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25개 아티스트 가운데 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그래미닷컴에서 선정을 했는데 6명 멤버 모두 국적이 영미권입니다. 그러면 이 걸그룹을 한국의 걸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미권 걸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K-팝 걸그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그 보아 씨도 예전에 일본 음악 시장에서 이제 J-팝 시장 내에서 차트에 그렇죠.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도 필리핀 혼혈이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팝송 가수로 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누가 어느 문화권에 속한다라고 딱 정의하기 힘든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한국 특유의 음반 시장 구조와 시스템을 차용해서 걸그룹이 나왔으니까 예. 한국 걸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수정 센터장님. 저는 그래도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 결국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시작한 걸그룹이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예. 걸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K-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너무 글로벌화 되어 있기도 하고 예. 특히 K-팝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지만 사실 되게 다문화가 섞여져 있는 글로벌한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본질과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라데이션 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거나 뭐 진해지거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두 분은 앞으로 이런 상태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라데이션이 어쨌든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심오한 영역의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지가 되게 큰 미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대로 제가 해외 취업해서 해외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외국인이라서 쉽지 않았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법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유리하게 작용된 게 없어서 예. 집을 계약한다든지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든지 뭐 내지는 벌금을 내야 할 때도 법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당하게 처리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외국인이라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는 행사에서 배제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예.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고려해서 가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이미 사실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사실 또 저도 이제 재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면서 일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예.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가서 잘 뭔가 할 수 있을까? 소통이 될까?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요즘에는 바로 번역을 해주는 번역기도 여러 가지 있고요. 번역기들도 있고 너무 한국에 대한 문화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 뭐 Do you know BTS?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를 네.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다양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 다문화나 그런 외국인에 대한 예.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강의를 나가더라도 요즘에 학교에 가면 대부분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저도 내가 강사로서 그냥 한국어로만 소통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해해줄 수 있게 다른 컨텐츠들을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졸업했던 곳이 지금 다른 인종이라고 예. 하죠. 다인종이 70%가 넘은 다문화 학교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대요. 대부분 아이들이 중국어로 소통할 정도로 이미 학교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출생이 맞기는 하지만 다문화 국적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예, 비율이라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비율,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좀 경계를 낮추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더 이런 문화라든지 예. 혹은 인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모든 컨텐츠들에서 이런 다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섞여 있는 이런 문화들을 잘 조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물성 매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물성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것을서 매력을 느끼는 건데 이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앞에 구현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이런 것도 물성 매력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런 물성 매력을 추구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예. 뭔가 현장에 실사로 차려놓는 어떤 팝업 스토어의 네네. 형태나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좋아하는 건 예전에 비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옷을 사는 빈도가 훨씬 줄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무리 체형에 맞게 뭔가 의상을 이렇게 그 리뷰 사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죠. 그 치수 다 보고 해도 네, 맞아요. 예. 실제로 주문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 또 그렇게 가격 비교하다 보면 거의 1시간을 맞아요. 핸드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차라리 매장 가서 관심 있는 매장만 딱딱딱딱 가도 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환기도 많이 돼서 음. 오히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고 경험하는 걸 선호하게 됐어요. 정말 물건을 찾아보러 가는 거군요. 예. 저는 사실 팝업 스토어나 어떠한 특별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 별로 있지 않아서 자주 찾지는 않은데 예.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려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보려고 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진짜 다른 나라로 가서 예. 거기서 팝업 스토어 하는 거 나 꼭 갈 거야. 오. 거기에 있는 그 놀이공원에 가서 나 꼭 그걸 살 거야. 예. 이러한 매력들이 확실히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물성 매력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키워드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물성 매력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실제로 가서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으면 다시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실제로 물건을
보고 만진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뭐 신뢰라든지 만족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물성 매력이라는 단어로 지금 내년 키워드로 트렌드 키워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우체국에서 용돈 보내드리는 서비스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도 좀, 처음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예.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효도 컨텐츠 중에 예. 케이크에서 돈다발이 쭉쭉 아, 나오는 예.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요. 뭔가 이렇게 돈을 딱 받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저는 요것도 되게 좋은데 예전에 독립서점에서 했었던 익명의 손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뭔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제가 손편지를 보냈는데 그 반대편 분도 답장을 해주셔서 그걸 받았을 때 느꼈던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 옛날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거 펜팔이거든요. 예. 마니또 이런 예,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뭔가를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만지고 보고 느끼는 거에 엄청난 매력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아까 소비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페이 이렇게 바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돈을 더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데는 용돈 줄 때도 좀 어려운데 계좌이체 오케이. 저도 소비 습관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반대로 만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것들을 구매해야 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이런 물성 매력이라는 예.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면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뭐 기후 변화, 아주 심각한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후 감수성이라는 말이 올해부터 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이번 뭐 여름 겪으시면서 혹시 이런 기후와 관련해서 좀 변화된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기후 감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매 패턴이 예.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답변 준비하면서 예. 이제 밖에서 제가 올해 여름에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예. 텀블러가 없으면 잘 구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뭔가 제가 쓰레기를 하나 더 남길 수 있다라는 거에 아. 찝찝함이 계속 좀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일회용품을 잘 안 쓰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기후에 대한 관심을 어쨌든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고. 우수정 센터장님. 저는 이번 여름을 통해서보다는 이번 여름에 이제 더 이상 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죽겠다라고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더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요. 이게 맞아? 저는 아예 소비를 못했던 편이에요. 나가기가 힘들어서. 너무 더워서 네. 아예 못 나가는 거군요. 이게 예.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 거야? 저는 막 갑자기 우리 막 비가 내리고 이런 것처럼 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 처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를 잠깐 예. 피할 수 있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건축 문화도 다 바뀌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은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10년 전부터 지켰어야 됐던 예. 건데 왜 그 얘기들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예. 과소비를 하고 잘못된 소비를 했을까. 예. 근데 저도 이런 윤리적 소비라고 하죠. 우리가 뭐 성인지 감수성, 어떠한 감수성을 얘기하지만 이 기후 감수성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 기후 감수성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장 보러 가거나 할 때는 그 장바구니를 놓고 오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텀블러를 무조건 다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일단은 에어컨을 좀 줄이는 거. 예. 더우면 옷을 좀 얇게 입는 거, 추우면 옷을 더 많이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올여름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 코너에서도 환경 코너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뜨끔뜨끔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막 부채질도 하고 에어컨도 켜고 이렇게 되는 자신을 또 반성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내년은 또 얼마나 또 더울지 걱정이 벌써 됩니다. 네, 환경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여기서 다음 키워드 좀 알아볼까요? 공진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공진화 전략 이렇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같이 진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 전략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두 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브랜드나 예. 프로젝트를 마케팅하면서 저희 팀 하나만 알리겠다고 마케팅 플랜을 세우면은 100% 성공적일 수가 없는데 저희랑 비슷한 타겟군을 가진 팀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면 그쪽 팀의 팬층도 좀 흡수를 할 수 있어서 보다 좀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우승센터장. 저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특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많이 협력해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떠한 제품들을 나오거나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로.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기업이 힘들다, 힘든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되게 이게 당연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각자 도생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야 되지만 결국에 이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유명한 애플에서는 꼭 본인들 것만 써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놨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거기에 있는 걸로 모든 모델을 바꿨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떠한 이 잭이라든지 그 충전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에 주범이 된다고 할 때 저도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바꾸게 하려면 매출을 적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점차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 함께를 좀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얘기할 때 만약 개인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진화라는 건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은 이 공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 협력이나 같이 프로젝트를 해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시작은 좋은데 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협력과 소통하는 방법이 좀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면은 서로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공유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화를 볼 때 청년들이 뭐 개별적이고 뭐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기 싫어서 밥 먹는 스터디를 만들 정도로 함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혼자 밥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거를 뭐 혼자 잘 되는 걸 목표로 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함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또 해줬던 옛 말씀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이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고요.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 하나 또 알아보죠. 원 포인트 업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팽수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더 잘하면 돼요.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원 포인트 업을 표현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자기가 잘하는 걸 해가면서 성취감을 쌓는 거. 이게 이제 원 포인트 업인데 두 분의 원 포인트 업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연결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발상에 있어서 새로운 걸 연결하는 것도 잘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좀 연결시켜주는 것도 잘해서 그런 걸 좀 많이 강점으로 세워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요거 보면서 제가 들던 생각이 원 포인트 업이랑 앞서 나온 공진화 전략이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동업을 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 잘 알고 있고 못하는 걸 인정해서 이걸 각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만나서 이걸 콜라보로 사업을 운영하는가를 본대요. 그런 지점에서 초등학생들도 실리콘밸리에서 협업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나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느꼈습니다.
제가 펭수보다 사실 이 말 먼저 했는데 아, 너무 그래요? 억울합니다. 펭수의 우수였어야 저작권을 되는데. 우수로 했어야 되겠네요. 예. 사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네. 우리가 아무리 못하는 걸 노력해봤자 아주 조금 변한다. 우리 잘하는 거 잘하자. 아. 잘하는 거 성장하자라고 이제 매번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예, 예. 하고 잘하는 강점을 찾아주려고 저희 회사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어야 내가 잘하는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다 잘해야 돼. 예. 이 방면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예. 하면서 본인을 되게 갈아먹었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배려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오. 그러니까 날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내가 잘하는 걸 하나만 딱 성공시키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원포인트업은 어떤 소통의 능력인 예, 것 예. 같아요. 저는 중간 관리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융통성이 있네. 근데 너만의 주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제 일로 만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10개의 키워드를 이야기하기에 2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자, 2회에 걸쳐서 2025 소비 트렌드 살펴봤는데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 짧게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특히 함께 어울려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딱 3가지 키워드로 이 전체적인 맥락을 고민했을 때 사람은 개인적이지만 그리고 이번의 트렌드는 아주 작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으로 2025 소비 트렌드 10가지 모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청년몰 2025 소비 트렌드와 MZ세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전청년데이센터 우수정 센터장, 장재령 로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암 오늘의 이슈, 오늘은 학생 두발 규정 찬반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8955번님 반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두발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칫 억누르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9799번님 반대 의견 역시 보내주셨네요. 학생 두발 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찬성인데요? 그렇죠. 예, 두발 규정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1131번님께서는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데 전 사춘기 아들 보고 있으니 장발로 다니는 거 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규제를 해줬으면 네, 자제가 그러면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받아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께는 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엔 대세남 오늘은 노래를 들을 수 있겠네요. 짧게 듣겠습니다.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여러분께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영철이었습니다.